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네, 오늘은 올림푸스 가디언이 아닌가. 왜냐면 IT의 신이 맞아요. 와주셨거든요. HS의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아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도 항상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도 봤어요. IT의 신. 네. 그 매일경제에도 많이 와주셨었죠? 아, 예. 제가 거의 뭐 매일경제 직원인데요. TV, 네. 우리 아이템. 네. 우리 송혜민 아나운서하고 아이템. 39금 증권방송. 네. K마이크하고. 네. 그쵸. 매주 목요일에 남자.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남자. 네. 딱 그래서 목요일에 또 와주셨구나. 네네. 아, 예. 네. 또 오늘 신 강림해 주셨다고 푸른 하늘님도 와주시고 말티님도 와주시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늘은 짧게 간략하게 예고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건가요? 네, 뭐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네.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오르나?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음. 먼저 미중 분쟁과 관련해서 반도체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그래도 반도체 흐름이 좋은 게 이 네네. 분쟁과 관련해서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원래 반도체 제재를 처음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막 그 반도체 중국 반도체를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화웨이를 때렸고 그리고 화웨이 자회사가 설계를 엄청 잘해요.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정말 칩 설계를 잘하고 세계 톱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설계를 잘했는데 그 TSMC에다가 7나노 파운드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화웨이 고가 스마트폰인 기린 AP를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설계는 잘하는데 파운드리를 끊어버리니까 네. 이 회사가 이제 칩을 못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이 굉장히 화웨이가 어려진 거고 그때도 굉장히 큰 임팩트였는데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소리는 큰데 그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은 굉장히 노회한, 네. 노련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는 이 당이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고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네. 처음에는 10나노,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EUV 공정, 그러니까 EUV 공정을 막으면 10나노 이하에 대해서는 이게 딱 그 기술이 딱 허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4나노. 딱 SMIC라는 이제 중국의 중심거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제 중국의 TSMC 같은 회사인데 거기를 딱 타깃으로 해서 14나노. 음. 그리고 이번에는 메모리에 대한 규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D램은 18나노. 네. 그러니까 원 Y 공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18나노 이하는 못 들어가. 네. 그게 CXMT라는 창신 메모리를 타깃으로 한 거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은 기술 못 들어가. 그게 YMTC라는 양쯔 메모리라는 것을 딱 타깃으로 한 거죠. 정말 미국 그 어떤 과학 관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중국의 어떤 목줄을 겨누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업체는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팹이 중국에 있고 굉장히 생산 비중이 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쇼크지만 이게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잠재적인 경쟁자가 기술이 딜레이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진핑 3년임이 되고 나서 이제 네네. 중국은 계속해서 더 반도체 굴기를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아도 첨단 장비를 사지 못하면 반도체는 또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쳐졌다. 오히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1년 유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오히려 더 반등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았나요? 이게 뭐 우리 기업이 한 건지 정부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IRA 전기차 그때 뒤통수 받고 정말 운동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온 것 같고 네. 그래도 우리가 IRA 전기차 뒤통수를 계속해서 미국 정치권에다가 어필을 했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약간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유예받은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보면 1년 유예 이후에 좀 더 유예시켰으면 좋겠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와는 반대로 TSMC는 지들이 먼저
아직 먼저 중국 쪽에서 먼저 끌어버렸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중국 일부 반도체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이거는 그건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시진핑 3년임을 하면서 네. 이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결국 대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속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통일시키는 거는 시진핑 3년임의 가장 큰 미션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명분적인 부분이고, 실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결국 TSMC를 흡수를 중국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반도체 패권의 상당 부분을 어떤 지게 되는 거고, 이걸 또 미국을 겨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의 5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미국 칩을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뭐 단일 고객으로는 애플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고객이죠. 그러면 만약에 TSMC를 중국이 먹었어요. 그러면 미국 칩 파운드를 끊어버리면 미국 반도체 주권은 헤게모니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대체제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익, 어떤 수급적인 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TSMC 숏, 삼성전자 롱으로 잡는 그런 펀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TSMC가 좀 그렇게 약세를 보이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삼성전자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냥 어떤 재료 그냥로 이벤트로 작용하는 건지 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그림이다라고 뭐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논리가 조금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네, 지켜봐야 좀 더 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만약에 TSMC에 대한 물량을 수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캐파는 아직은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그죠. 일단 뭐 삼성전자는 점유율 기준으로 17% 정도 되고요. TSMC가 53%이기 때문에 3배 이상 캐파를 바로 캐치업하기는 힘들고요. 삼성전자가 노리는 전략은 분명합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선단 공정인 3나노, 네.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이제 성공시켜서 뭐 어떻게 보면 TSMC는 저는 종합 뷔페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뭐 여기는 뭐 갈비찜도 맛있고 잡채도 맛있고 다 잘하는 네네. 그런 가게고, 삼성은 정말 우리는 맛집 한 개 메뉴 가지고 승부하겠다. 그게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어쨌든 가장 최선단 공정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6월부터 3나노 GAA 양산에 들어갔는데 네. TSMC는 지금 3나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보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도 본 게임에서 진짜 제대로 우리가 3나노에서는 TSMC를 한번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려면 결국 모바일 AP를 생산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뭐 AMD나 엔비디아의 칩 정도는 생산을 해서 와 이게 3나노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생산하는 거는 블록체인 채굴형 칩이에요. 중국산 칩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TSMC가 하는 3나노는 네. 애플 AP 아니면 뭐 M1 같은 어떤 고급 프로세서거든요. 그래서 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TSMC를 기술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따르륵 나오시길래.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냥 중국 회사에 대해서도 너무 빠삭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부터 아까 처음에 조금 놀랬던 부분이고. IT의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중국의 자회사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면 정말 진짜 장난 아니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김팔라딘님께서 이재용 회장이 되면 특별 배당 가나요? 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죠, 오늘이죠. 회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면 네. 어떤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이 가지고 있는 110조 현금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어디 베팅을 해야 됩니다. 회장이 됐으면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게 로봇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봇도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래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 뭔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뭐 어제는 뉴스도 뭐 이 8.6세대 뭐 130K 투자한다라고, 제가 봤을 때 그 기사는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아몰레드 8세대 투자 흐름은 있어요. 네. 네, 한 30K 정도는 잘하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쯤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애플 아이패드향, 아이패드 2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쪽은 투자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투자를 결정을 이게 투자하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고 네.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죠? 이거는 전문 경영인이 결정할 수 없는 네. 단위의 투자 규모거든요. 네, 네.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오너가 자기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네, 그리고 M&A.
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암 인수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아, 생각했고, 네. 네. 최소한 이제 NXP나 이제 세계 차량 반도체 2위 업체죠. 그리고 뭐 온세미 아니면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 정도의 규모의 딜만 돼도 굉장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그러면 거기서는 대부분 뭐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있는 밸류 체인들을 보는 게 맞겠죠.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뭐 키오시아나 마이크론이나 사실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감축 발표를 어떻게 보면 했고 네. 삼성전자는 물론 오늘 이재용 회장님께서 나오시겠지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별이 그동안에 지금 다른 업체들과 좀 반대로 가는 방향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삼성도 우리 감산할 거예요. 예. 뭐 캐펙스 투자 줄입니다. 이걸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요인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담합에 대한 이슈입니다. 디램 같은 경우는 세계 업체가 95%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이 5% 감산 이야기 했죠.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 50% 줄인다고 이야기했고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3분기 실적 쇼크 이야기 나오면서 감산하고 투자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하면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하다가 튀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공정거래 당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니네 담합이야. 라고 해서 이게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삼성이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저는 점점 해서 톤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약간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디램에서 네. 보통 지금 어떤 DDR5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나노 공정이 14나노 정도입니다. 근데 16나노 같은 경우는 기존의 ARF 이머전이라고 하죠. 기존의 DUV 공정을 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DUV 공정을 주로 쓰고 대부분 쓰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EUV를 처음으로 16나노에 적용했거든요. 네. 이게 1G Z 공정인데 네. 거기 마스킹 하나를 썼고요. 그리고 1A 공정이 되면 마스킹이 5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EUV를 훨씬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EUV 장비 한 대가 한 1,500억,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DDR5를 생산을 해야 되면 전환을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줄일 수가 없죠. 네. 그럼 캐펙스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줄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A 공정부터 이제 EUV 마스킹 하나가 들어가고 점점 정신 혼미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댓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 베타부터 EUV 공정을 적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EUV 적용이 기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캐펙스를 줄이기가 수월한데 네. 삼성은 당장 EUV를 투입해야 돼요. 디램에다가. 네네. 그럼 캐펙스를 어떻게 줄이겠어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 저 갑자기 공격하세요? 눈을 졸았어요. 아니, 아니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네네. 댓글창에 무슨 일이 나고 댓글창을 딱 한 번 봤어요. 약간 그랬더니 동공이 이렇게 뭐 A1 뭐. EUV부터 약간 이렇게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감축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철강 업체들 보면 고로 있잖아요. 이번에 그 홍수 나서 네. 이게 태풍 와가지고 고로가 침수되면 네. 이거 그냥 바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조건을 잡기 위해서는 몇 개월, 심지어는 뭐 1년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반도체도 똑같아요. 이 반도체 공정이라는 조건들이 네.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염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정상 가동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들고 거기에 투입된 웨이퍼들이 다 이렇게 오염돼서 버리거나 닦아서 써야 되고 네.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이거를 왜 가동률을 함부로 줄일 수가 없냐면 네. 이거를 가동률을 한번 줄였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수요가 튀어 올라오는데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비용이 더 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네. 뭐 팹 하나, 라인 하나 까는데 뭐 요즘에 10조, 20조씩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은 계속 돌아가면서 얘를 비용을 떨어야 되는데요. 당장 요 어떤 반도체 가격 요 그 상승 룸을 먹으려고 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3교대를 24시간 돌려야 되는 네.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캐펙스를 캐펙스를 투자를 축소하는 거는 앞으로 투자 축소하겠다. 요거는 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정말 가동률을 줄인다라는 거는 반도체 업체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어떤 그 만약에 뭐 재고가 늘어나고 네. 뭐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 뭐 어떤 그 어떤 웨이퍼 투입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까지 쭉 늘어지면서 일어났다 그러면 요즘에는 특징이 네. 압축적으로 일어나요. 막 정말 재고도 막 순식간에 튀어오르고 네. 이게 또 대응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막 1년에 일어날 것들 요즘에는 3, 4개월 만에 확 일어나 버리는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이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재고율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뭐 사실 2분기 말 기준으로 체크했을 때만 해도 재고가 한 2주? 뭐 3주? 아우 괜찮네.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이야. 네. 라고 했거든요. 네. 최근에 3분기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6주까지 다 올랐어요. 또 확 또 6주, 뛰었나요? 7주까지. 예, 이게 한 분기 만에 그렇게 튀어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면 와 내년 1분기 되면 12주면 역대급으로 재고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재고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했던 것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시장에 다 프라이싱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네. 뭐 재고가 이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안 사가네. 와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큰 거네라는 거죠.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그 어떤 이런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내구재잖아요. 네. 이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요. 네. 그러면 소비를 줄이면 뭐 집값은 올라가니까 뭐 줄이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뭐 기름값 오르는 거 어떻게 줄이겠어요. 네. 그럼 결국 자기 소비에서 뭐 먹는 걸 줄이거나 아니면 내구재 구매를 그쵸. 줄이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한 5% 정도의 만약에 뭐 이 그 어떤 판매율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부품은 한 20% 떨어지고요. 그 밑에 있는 소재는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네. 이게 채찍이 이렇게 살짝 흔들리면 끝에 가면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어. 네. 그 갈수록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가 와 이게 1, 2, 3%막 침체돼도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반도체 쪽에서. 그럼 소부장 쪽이 조금 더 크게 낙폭을 맞습니다. 네. 훨씬 더 크게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반도체 업체들이. 네. 이게 뭐 PC 2%, 3% 빠지는 거, 뭐 스마트폰 뭐 5% 빠지는 게 뭐가 문제야? 네. 이건데 서버 뭐 뭐가 문제야? 이런 건데요. 이번에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 담당자예요. 네. 구매 담당자인데 실적이 이러면 약간 서버 발주를 세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에서 수요로 보면 가장 잘 버티는 게 서버 쪽인데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빨리 대응한다. 네. 공급업체들이. 네. 네, 요게 약간 사이클 자체가 좀 중첩돼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이 또 가늠하기가 힘든 시장이잖아요. 예상하기도 힘들고 이번 주만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큰 상승을 또 보여줬고 반도체 소부장도 어제는 잠시 쉬기는 했지만 그저께는 또 올라가 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이런 업황.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거죠. 이게 반도체 투자하기가 되게 힘든 게 숫자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막 계속 빠져요. 뭐 네.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그게 선반영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한 6개월 선반영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9개월 선행해서 땡겨버리고 네. 요즘엔 심하면 1년 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반도체 경기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사람들 네. 다 알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걸 또 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고가 이만큼 빨리 쌓이는데 네. 와 공급업체가 또 재고를 털어내는 속도가 장난 아니네. 이게 있으면 대형주부터 튀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이게 또 수급을 다 빨아가 버립니다. 네네. 예. 뭐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 이럴 때 막 삼성전자 수급 다 빨아가니까 네. 삼성전자 모르고 다른 업체들이 못 올라요. 코스닥이 못 올라가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죠. 만약에. 어제 흐름만 봐도 수급 1위가 삼성전자, 와, 장난 2위가 아니더라고요. 삼성 SDI, 네네. 3위가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주로 계속 수급이 쏠리는 게 과거의 사례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과거 사례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재고가 빨리 쌓이고 이게 이제 빨리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땡겨버리는 거죠. 네. 여기 원래는 이 정도로 재고가 쌓이면 와 이거 한 1년 정도 고생해야겠네 네. 주가적으로. 근데 이게 감산을 빨리 해버리잖아요. 이제 정말 빨리빨리 대응하는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내가 봐도 민수 하나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팔로디님이 민수 하나 공부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감산해서 제거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인 것 네네. 같고 사실 어제 맞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하이닉스도 올랐다가 쫙 이제 낙폭을 줄이고 삼성전자는 쫙 가는 모습 보였고
최근에 사실 뭐 코스피 외국인이 매치 또 쫙 하고 있다지만 사실 그게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린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감산이 끝났을 때 결국 승자는 삼성전자 또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사실 뭐 메이저나 그쪽에서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불황일 때는 돈 있는 놈이 짱입니다. 110조 현금이 실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면 일단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 뭐 반도체라고 그러지만 좀 분류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이 100이라 그러면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모리는 한 25% 비중입니다. 네. 나머지 75%는 옛날에는 비메모리라고 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비메모리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구식이네 그러거든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그 메모리 25%의 비중에서 6대 4 정도가 D램하고 낸드 플래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6이 D램이고 4가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는 이익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돈을 D램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D램은 3, 4 과점 체제고요. 네. 그래서 뭐 업황이 좋을 때는 이익률이 50%씩 나오거든요. 오. 지금 뭐 삼성전자의 대부분 이 기여도의 대부분은 한 50%에서 80% 수준까지 이제 보통 D램이 좌우를 합니다. 반도체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고 D램에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수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 연간 40% 정도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고 한 35에서 38% 정도가 서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뭐 네. 기업 엔터프라이즈 이런 네네. 쪽이고 그리고 PC가 한 13%, 뭐 15% 정도 되는데 지금 PC를 내년에 기대할 수 있나요? 경기 침체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사람 기대를 못 하죠. 네, 그렇죠. 스마트폰은 지금 2년 연속 역성장했어요. 원래 올 초만 해도 스마트폰이 올해 막 기저 효과가 좋을 거라고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결국 작년보다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보루가 서버거든요. 서버는 내년에도 성장합니다. 플러스 성장하는데요. 이제 네. 물론 올해보다 성장폭은 줄겠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서버들이요, 뭐 데이터가 지금 폭증하잖아요. 네. OTT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뭐,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되면 다 네, 네, 그 네. 서버 클라우드에서 다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원흉이 그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로 맞아요. 계속 연기됐죠. 네, 신규 칩인데 네. 인텔이 기존에 14나노 칩이 있고 이게 10나노 신규 칩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나오니까 서버를 그냥 작년 그전 사이클 17년, 18년, 16년, 17년 때 투자했던 업체들이 보통 서버는 한 3, 4년 되면 갈아줘야 돼요. 근데 네. 구형 칩으로 지금 투자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조금만 기다리면 신형 칩 나오는데 네. 10나노.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그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서버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쪽이 최고의 보루인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서버 쪽을 누가 제일 잘할 거냐. DDR5가 되면. 네. 결국 삼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은 EUV를 D램에다가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해서 일단 그동안에 DDR4까지는 품질이 똑같아요. 네.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다 뭐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이 DDR5부터는 약간 삼성 칩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EUV 공정을 적용했고 그리고 EUV를 적용하니까 발열이 좀 덜 하는 것 같아. 이건 뭐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서버 쪽에서 사가는 쪽에서 이야기가 EUV를 적용하니까 좀 발열이 다른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아.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EUV를 적용하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ALD라는 원자층 증착을 또 쓸 수가 있어요. 네. EUV하고 ALD라는 그 공정 자체를 같이 페어링해서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EUV를 쓰고 ALD를 쓰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 어닐링을 적용을 해서 발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 DDR5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이 지금 서버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삼성은 네.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삼성은 지금 모바일 D램이 대부분 주력인데 네, 네. DDR4 때까지는 네, 네. DDR5부터는 서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마켓시어를 가져오고 아. 네. 성장이 가장 많은 쪽이 서버 쪽인데 네. 서버 쪽에서 가장 많은 마켓시어를 가져올 수 있는 회사가 삼성이고 그리고 현금도 탄탄해. 네. 투자도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심플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네. 제일 지금 보기에는 매력적인 회사는 삼성전자다. 네, 반도체를 사기에는 그런 뷰인 것 같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DDR5 개발에 네. 대한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똑같아요. 설계는 DDR5는 이제 표준화해서 가는 건데 네. 이제 공정을 기존에 이제 DUV 공정을 쓰느냐 아니면 EUV 공정을 확대해서 쓰느냐 오. 이제
DDR5는 1A 공정이 적용이 되는데 삼성은 5번의 마스킹을 씁니다. EUV를 5번을 쓰는 거고요. 네. 하이닉스는 1번을 씁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론은 안 씁니다. 네. 네, 그게 DDR5하고 다른 점이죠. 어. 기존의 DDR4하고 다른 점이죠. 그게 다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또 성능이 똑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이건 왜냐하면 서버용 칩은요. 네. 이게 돌려봐야 나와요. 아. 그러니까 삼성도 그때 원 Y 때 한번 아마존 향으로 그 뻑이 난다 그러죠. 그 유튜브니까 괜찮죠? 네, 네. 괜찮아요. 뻑이 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뻑이 났어요. 네. 발열 때문에 한 6개월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 물어줬어요. 네. 그 뒤로 삼성이 서버 쪽 시장 점유율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삼성은 먼저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이제 좀 뻑이 날 거다. 네. 이런 이제 어떤 업계 특히나 삼성 쪽 사람들의 뷰들이 있어요. 아, 삼성전자도 뻑이 나고 발열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가 그 뻑이 있는데. 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EUV를 확대 적용하고 ALD를 많이 쓰고 네. 뭐 하이케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도 저기 도입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네, 그 발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그래서 DDR5부터 우리가 달라졌어. 이런 거고 기존 업체들은 니네 우리가 겪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 발생할 걸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김팔라디님이 이영수 대표님 커피 한잔 할 시간 달라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또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질문하세요? 아까 제가 눈피했다고 아니, 뭐라고 반도체 공부를 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많이 안 우리 했어요. 송혜민 아나운서도 공부 안 하고 오는데 아니 공부 많이 안 했는데 평상시 다른 팬애들 소원하겠다. 아니요 프로그램도 질문 많이 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반도체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도체에 물려있다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이 그겠죠. 그래서 어른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말인데 6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다 6만 가자, 6만 전자 가자 이런 얘기가 다 많고 왔어. 네. 또 6만 5천 원에서 털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개별 이슈 가지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 매크로로 움직이는 장이고 네. 결국 그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 시장을 사는 거지만 반도체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삼성전자 개별적인 모멘텀,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나쁘지 않다. 네, 충분히 뭐 이번에 10조 8천억 이익 네. 나왔는데 뭐 1분기, 2분기 뭐 14조씩 나왔으니까 이게 뭐 그냥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30% 30%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환이 그 사이에 또 30% 빠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거의 한 40% 빠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메리트는 있는데 이게 환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 네. 결국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네. 이거 원화 자산을 베팅하기 쉽지 않은 거죠. 어. 만약에 오엘가에 있는 마이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펀드 매니저예요. 그런데 좋아. 이 회사 되게 좋은데 네, 네. 내가 이거 환차손 감소하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죠. 이거 요즘에 미국 국채 투자해도 막 5% 먹었을 때.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삼성전자 펀더멘털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 네. 맞는 거죠. 그런데도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 아. 얘들 감사하네. 이렇게 빨리 가네? 그러면 결국 그 원화가 약간 그 이렇게 원달러가 조금 아래쪽으로 오면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면 약간 환 차익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그죠? 네. 주가는 똔똔만 하더라도 환율로만 그쵸?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다 보고 들어오는 거죠. 네. 지금 댓글창에서 삼전이 오르든 말든 이번에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들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 많이 있다고 해야 물렸죠. 되나 소위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도 많은 분들이 제 고민이 아는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아는 회장님도 단가가 85,000원인데. 뭐 삼성전자요? 근데 6만 원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새로 진입했던 분들은 그쵸. 6만 원대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더 안 떨어지겠지 하면서 저 들어갔다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제가 뭐 사라 팔라 추천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게 약간 한 1년 정도의 어떤 그렇죠. 1년, 2년 뒤에 어떤 시계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때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네. 외국인한테 틀렸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래요? 네. 보면 그래요. 막 이제 8만 원, 9만 원 되면 저한테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네. 이거 대표님 사야 돼요. 막 10만 원 가요? 막 이런 거 많죠. 그러면 좀 빠지면 사세요. 그러면 이제
막 8만 원, 7만 원 되면 다 사버려요. 네. 근데 정작 뭐 6만 원, 5만 원 되면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요. 네.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막 안 물어보는 거죠. 아, 오히려 떨어지면 그때 더 들어갈 수도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견디기가 힘드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들어가기 좋다라고 이제 감각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이게 처음 겪는 거죠. 아니 내 공부를 할수록 주가가 왜 터지는 거야? 네, 그죠? 네. 실적 잘 나오고 내가 네. 분석하고 네. IT신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는데 왜 네. 주가는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덮어버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더 공부를 하고 지금 웬만하면 이제 요즘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지금 주식 다 파세요. 뭐 언제까지 파세요. 뭐 이런 거 보면 떡상이에요. 막 네. 정말 떡상하거든요. 우리 여의도 다타둠 이제 강영현 저 이사님 잘하는데 그 형도 뭐막 그러면 정말 떡상이에요. 요즘 뭐 김영희 교수님 나오면 다 떡상인데 네. 오히려 지금은 종목하고 섹터 이야기는 이제 뭐 제 영상 안 보셔도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대중하고 반대로 와야지 돈을 벌죠. 이제 오히려 막 다들 종목 이야기하고 섹터 이야기하고 할 때 오히려 그럴 때 매크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좀 다 뭐 개인들 다 뭐 지금 요즘 뭐 패드가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뭐 수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네, 네, 네. 그때 지금은 오히려 더 지금 종목이네 이럴 때 종목이나 섹터. 네. 이게 향후 시장이 반등할 때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라는 걸 봐야죠. 네네. 그 시장이라는 게 좀 냉정한 게요. 이렇게 다 같이 빠져도 다 같이 튀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거는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요. 누구는 뭐 한 20% 튀기도 하고 누구는 2배, 3배 튀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2, 3배 튈 수 있는 쪽으로 뭔가 관역을 좁혀놔야지. 리스팅은 적어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기가 이럴 때. 네. 갑자기 이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댓글창이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사이다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네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안 그래도 대표님 유튜브 보시면은 항상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저도 네. 모르게 시장이 좋나? 어떤 일이 웃고 계시니까. 이빨 보이면 안 돼.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이빨 보이면 안 되는데. 네. 1년 뒤에 좋을 거니까 지금 1년 뒤 좋을 거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현장에 같은데 이제 세미나나 이런데 뭐 강연에 가면 질문 수준이 저분은 애널리스트인데 왜 저기 앉아 있지?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예요? 정말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시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은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시장을 조금은 이제 약간 제3자적으로 관망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네.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좀 여유를 조금 내려놓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웨이퍼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소부장 중에서도 다양한 그또 요즘 완전 대표님이 공부 좀 하셨네요. 오늘 추천 너무 많이 받는데요. 안 주무시고 공부하신 것 같아요. 얼굴 약간 살짝 까만 게. 오늘 낯빛이 보이나요? 오늘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 안 그래도 이제 사실 대표님은 이제 유튜브를 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부장 쪽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딱 필기 하시는 것도 좀 놀라긴 했는데 사실 감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저도 궁금한 게 물론 1분기가 됐든 뭐 2분기 뭐 계속 이제 감산할 줄 모르겠지만은 다시 공정을 돌렸을 때 장비 업체들도 아예 세팅해서 다시 새롭게 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장비주 보는 건 아니라고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시점에서는 추후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은 기존에 또 장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감산이라고 그러면 네. 우리가 너무 메모리의 시각에 지금 포커싱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즉 메모리는 감산해야 되는데요. 파운드리 투자 더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삼성이 그 파운드리 포럼에서 우리 향후 5년 동안 몇 배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쪽은 빨리 TSMC를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국내 장비 업체들이 기존에도 대부분 메모리 쪽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뭔가 막 이렇게 그 비중이 올라오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같이 반도체가 꺾이니까 같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쪽은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전체가 약간 이렇게 어떤 침체되더라도 거기서 또
특정한 섹터는 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차가 뜨니까 네. 화합물 반도체, 뭐 겐이라든지 뭐 질화갈륨이라든지 SiC 같은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연간 100%씩 성장해요. 오. 그런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반도체가 다 안 좋으면 얘도 안 좋은 거야? 그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이 울프스피드나 투식스 같은 회사들은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최근에 이제 비상장이합니다만 SK 실트론 같은 회사들도 이 화물 반도체 쪽은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뭔가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3나노에서 2나노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R&D 비용만 50조가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네.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86조예요. 아 근데 50조. 50조가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개 회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요즘엔 국가 대항전 성격이에요. 반도체가. 네. 아. 그래서 정부가 칩스법이라는 것들을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다 보조금 태워줘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5나노에서 3나노 가는데 R&D만 50조인데 네. 삼성이 110조 있지만 이거 R&D 잘못하면 50조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정 예전처럼 뭐 모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막 28나노에서 20나노 빡빡 지를 수 있겠어요? 못 지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후공정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요즘에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중 집적 칩 이런 것들 많이 하죠. 판때기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아, 5나노 칩, 네. 뭐 7나노 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중 칩을 놓고 한 개 네. 패키징, 원 패키징 하는 그런 솔루션들. 그럼 그런 쪽은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라고요? 헤테로지니어스. 왜요? 무슨 어디가 다른 척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민선 씨 아니 이미 고개를 이쪽 돌리고 있어. 나좀 소외 받는 느낌이야. 너무 집중.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반도체 그 학술회나 네. 뭐 이런 데 가면요. 후공정 이야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옛날에 사실은 후공정이라 그러면요. 삼성 반도체 다니시는 분 혹시 주변에 지인 있으면 네. 후공정 패키징 쪽에 있다 그러면 너 사고 쳤냐? 아, 이거 삼성 다니시는 분들 안 보시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후공정이라는 게 야 웨이퍼 잘 만들어주면 그냥 대충 니네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메모리니까. 네,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이 되게 어렵고요. 네. 굉장히 이쪽으로 많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고급 인력들이 투입되는 상황이에요. TSMC가 우리는 막 그 3나노, 막 5나노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요. 네. 걔들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칩넷 뭐 이런 엄청 SOIC 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다 TSMC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향후 풀어야 될 숙제가 이런 거죠. 3나노 선단 공정 성공하면 네. 그러면 이제 생태계, 후방 생태계를 키워야 되는 거죠. IP 생태계, 네. 뭐 이제 칩리스라고 그러죠. 뭐 이런 쪽 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키워야 되고 오삿이죠. 이제 후공정 외주 전문 업체들도 많이 키워야 돼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죠. 네. 키워야 되니까. 후공정 쪽으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른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게 사실 로봇 같은데도 이게 반도체가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일단은 AI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내놨는데 네. 기존 로봇들은 뇌가 없어요. 네. 뇌. 생각하는. AI 칩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뭐 시리나 뭐 빅스비 이런 거 부르면요. 얘가 클라우드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소환되는 거죠. 네. 서머닝이라고 그러죠. 아, 네. 소환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야 시리야 그러면 이제 바로 와야 되는데 얘가 좀 시간 걸리는 거죠. 1, 2초 있다가. 네네 하죠.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 AI 칩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라는 칩이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쓰는 칩이에요. 요거를 로봇에다가 그대로 심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로봇은 결국 사람의 어떤 그 우리 연산 구조를 그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니요, 이게 그 사람의 뇌는 연산하고 저장이 같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AI에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인 네. 거죠. 그럼 로봇도 만약에 이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은 프로세서 따로, DRAM 따로, 낸드 따로잖아요. 네. 네, 요걸 하나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후공정. 네. 이중 집접치. 이게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거예요. 아. 헤테로지니어스. 대표님 삼성전자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반도체 교수님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아주 얇게
얇고 넓게 이게 높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얇고 넓게가 뚝뚝뚝 아니라 나오는데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 그쵸. 런던 초창기부터 부르려고 했었는데 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런던에? 네. 왜 안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왜안 안 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 미녀 작가님이? 지금 와 반도체를 이렇게 다뤄주시면 나 저 처음 봤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렇게 또 귀한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네. 쪽이 어느 쪽이세요? IT 섹터 내에서도. 일단 이제 국내에서 보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화물 반도체 아. 쪽에서 이제 나스닥 쪽에서 뭐 울프스피드나 뭐 투식스나 온세미 같은 업체들이 계속 뭔가 이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 또 그 카피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섹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화물 반도체, 겐이나 뭐 SIC 쪽으로 관련된 업체를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후공정 쪽은 계속해서 글로벌 트렌드예요. 시장이 안 좋아도 후공정 쪽,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텔, 뭐 네. TSMC, 네. 뭐 이제 대만의 오삿 업체는 ASE 같은 업체. 그리고 미국의 엠코라는 회사는 또 삼성하고 같이 붙어서 많이 하거든요. 아. 이제 그런 쪽으로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을 뭐 장비 업체든 뭔가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빠졌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종 직접 칩이 되면요. 계속해서 쟁반을 넓은 걸 써야 돼요. 그러면 플립칩 BGA라는 이쪽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회사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주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말아야 될 건 실적 체크. 그렇죠. 꼭 해야 네. 된다. 이게 당장은 뭔가 내가 보는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가 따로 간다고 해서 이게 관련성이 없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시기열을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결국 네. 동행해요. 음. 예, 실적하고 주가라는 게 동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거를 자기의 어떤 개인 투자자는 뭐 어떤 시간이라는 게 가장 큰 무기잖아요. 네. 그걸로 좀 견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그 로봇의 뇌를 만드는 삼성이 하죠. 네, 삼성이 해야겠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는 삼성이 삼성이네요. 하는데 네. 그 밑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재, 부품, 네네.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스터디하면서 이제 약간 좀 이걸 좁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리스팅이 필요해요. 어떤 쪽에는 어떤 업체들이 관련성이 있고 네네. 이게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죠. 이게 단순 테마인지 펀더멘털인지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돈 버는 게 남의 돈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나는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네. 그러면 이거 대충 벌었다 그래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여의도 가서 흡연장 가보세요. 사람들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 그 흡연장이요? 그게 연기가 길에 아니라 들면 영혼이 나가는. 그 얼굴만 보면 오늘 오르는구나 내리는구나 딱 대충 보여요. 아. 네. 담배 피는 모습만 보면 나옵니다. 네. 그럼 대형주 위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네네. 대형주가 5% 빠지면 그 밑에 기업들은 20%, 30%까지도 빠진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럼 반대로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대형주들이 5% 오를 때는 만약에 소비자들이- 환율이 네. 갑자기 뭐 원화가 갑자기 뭔가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돼서 막 강세로 간다. 그럼 대형주가 튈 가능성이 높겠죠. 수급이 그쪽으로 네. 가는데.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살살살 이렇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간다 그러면 그중 섹터 중에서 또 모멘텀 있는 게 튀겠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옵티머스며 로봇 쪽 관련된 뭐 그러니까 이제 딱 튈만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AI 쪽이죠. 네, AI하고 뭐 이런 쪽. 네, 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쪽 뭐 그런 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죠. AI와 신재생 에너지 그렇지. 쪽으로 반도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어떠셨나요? 괜찮은 좀 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돌려봐야 저도 될것 같아요. 다시 돌려보고 이제 필기하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역시 어려운 용어도 많긴 했지만 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집에 가서 정말 찾아 그래서 찾아보면서.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용어들은 왜냐하면 이게 새로 생긴 신생 용어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번역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런 걸 이제 네. 대표님 유튜브 가면 제가 뭐 한다고 이거를 한국말로 이거를 subtitle을 하면서 따라하니까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전문 용어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아직 대체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인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인사 어떻게 하나요? 만들어 아, 보세요. 제가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알려주고. 아. 오늘 이거 진짜 써야 되겠다. 제가 오랜만에 쓰는 거거든요. 아 이게 뭐 이게 개가 있나? 서단계랍니다. 초단계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많이 배웠다 아, 할 때 딱 쓰는데 정말 최근에는 제가 많이 배우긴 했는데 열일하십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네 오늘도 네. 값진 이야기 다시 볼 만한 100번은 돌려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 8시에 돈돈 라이브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